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대단원 8단원 중에 8단원 열과 우리 생활 중에 중단원 열, 그 중에서 온도에 따른 입자의 운동 내용 한번 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별로 없고요. 그냥 온도가 무엇인지만 자세히 알고 가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온도. 우리가 주위에서 온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언제 듣냐면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뉴스에서 오늘 기온은 몇 도입니다 라고 하죠. 오늘 기온, 공기의 온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있냐면 우리 식당이나 마트 같은 데 가면 항상 체온 체크하죠. 체온 체크, 발열 체크라고도 하고 체온을 잽니다. 우리 몸의 온도. 그리고 또 물이 얼마나 차갑고 뜨거운지 수온의 물의 온도, 수온도 확인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온도라는 걸 주위에서 많이 듣는데, 이 온도가 무엇일까요? 온도가 무엇일까? 기온은 공기, 오늘 날씨가 얼마나 춥냐, 따뜻하냐, 이걸 나타내고요. 체온은 내 몸이 정상 온도냐 혹은 더 뜨겁냐 더 차갑냐 이걸 재는 거고, 수온도 물이 얼마나 뜨겁냐 차갑냐를 알아보기 위한 단위니까 우리가 온도를 뜨겁고 차가운 정도, 뜨겁고 차가운 정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무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 뜨겁다 그리고 차갑다, 이거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되게 달라요. 되게 주관적인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과학에서는 이런 주관적인 이런 단어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별로 좋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인 수치로, 객관적인 표현으로 오늘 바꿔줄 건데요. 과학적으로 온도가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탐구해보기 하나 보면서 같이 해볼 건데요. 오늘은 온도가 다른 물 입자의 운동을 한번 알아보는 실험을 하나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험 영상 먼저 보시죠. 이번에는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 그리고 색소를 준비했습니다. 이 색소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초록색 색소를 조금씩 뿌려보겠습니다. 네, 색소를 보니까 그 차이가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뜨거운 물 같은 경우에는 색소가 계속 점점점 잘 섞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차가운 물 같은 경우에는 색소가 그렇게 빨리 섞이지는 않는 것 같네요. 자, 이거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뜨거운 물 같은 경우에는요, 왼쪽의 뜨거운 물 같은 경우에는 색소가 그렇게 자, 여기를 보면은 여긴 뜨거운 물이에요. 잘 안 보이네요. 이거 말고 이걸로 봅시다. 뜨거운 물, 그리고 오른쪽은 차가운 물이에요. 네, 뜨거운 물 같은 경우에는 다 섞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차가운 물 같은 경우에는 다 섞이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뜨거운 물은 이렇게 다 섞여 있는데 차가운 물은 섞이지 않고 이렇게 아래쪽에만 가라앉고 있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267페이지 위쪽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뜨거운 물에 넣은 잉크는 더 빨리 퍼지고요. 찬물에 넣은 잉크는 더 천천히 퍼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물이 뜨거울 때에는 물 입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차가울 때에는
물 입자가 더 둔하게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컵이 있는데 컵 안에 물이 담겨 있죠. 물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잉크가 들어갔을 때 이 안에 있는 물 입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 잉크가 더 빨리 섞이겠죠. 그렇지만 잉크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둔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잉크는 잘 섞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실험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뜨거운 물에서는 잉크가 더 빨리 퍼지고 차가운 물에서는 잉크가 더 천천히 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뜨거운 물에서 물 입자는 활발히 움직인다. 활발히 움직인다. 찬물에서 물 입자는 둔하게 움직인다. 자, 그리고 뜨거운 물에서 물 입자는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더 빨리 퍼진다. 잉크가 더 빨리 퍼진다 라고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잉크가 더 빨리 퍼진다. 찬물에서 물 입자는 잉크가 천천히 퍼진다. 네, 이렇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 입자가 활발히 움직이고 또 둔하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그림으로 같이 표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입자를 동그라미로 그려줄게요. 네 개만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얘를 복사를 해서 오른쪽에 똑같이 붙여보도록 합시다. 자, 뜨거운 물에서는 물 입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요. 물 입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 자,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좋을까요? 뜨거운 물에서는 입자가 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이 볼 표시를 많이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나요? 빠르게 움직인다. 자, 반면에 차가운 물에선 어떨까? 차가운 물에선 더 둔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볼 표시를 조금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조금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뜨거운 물에서는 입자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차가운 물에선 입자가 더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어떤 거 한다고 했었죠? 이 온도라는 것을 주관적인 표현이 아닌 객관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바꿔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실험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적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렸던 이 그림을 가지고 조금 바꿔볼 겁니다. 자, 뜨거운 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온도가 높아요. 우리가 이건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뜨거운 물은 온도가 높아요. 찬물은 온도가 낮죠. 찬물은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로 알아볼 거냐면, 뜨거운 물은 온도가 높고요. 물의 입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건 우리가 이 그림을 가지고도 표현을 해봤었죠. 그리고 차가운 물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고요. 물 입자가 둔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네요. 온도가 더 낮을수록 입자가 더 둔하게 움직이네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온도란 자, 우리 주변의 물체를 구성하는 모든 입자들은 다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체를 구성하는 혹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할수록 온도가 높고 둔할수록 온도가 낮죠. 그래서 활발한 정도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얼마나 활발하냐를 가지고 온도를 정의할 거예요.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온도가 높고요. 둔하면 둔할수록 온도가 낮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온도. 이 부분은 오늘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잊지 마세요. 온도는 이렇게 정의한다. 자, 제가 온도라는 걸 객관적인 단어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근데 활발하다. 이게 객관적인 표현인가요? 약간 객관적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도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중학생 수준이니까 중학교 2학년 내용에서는 이 활발한 정도라고만 표현을 하지만 이 활발한 정도는 나중에 배울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얼마나 높이 있냐, 에너지가 얼마나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 이 에너지의 양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수치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온도를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이렇게 정의를 해봤고요. 우리가 이것도 물리량이기 때문에 단위를 알아볼 거예요. 단위에는 도씨라는 단위도 있고요. 그리고 화씨라는 도씨가 아니라 섭씨죠. 섭씨. 도씨라고 쓰고 섭씨라고 읽는 단위도 있고요. 도F라고 쓰고 화씨라고 읽는 단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K라고 쓰고 켈빈이라고 읽는 단위도 있어요. 켈빈. 자, 이렇게 세 가지 단위가 있는데 이 섭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스웨덴 사람이었어요. 스웨덴 사람이 이 도시라는 온도를 만들었는데 이 스웨덴 사람이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이 단위가 중국으로 전해져 오면서 우리가 이 이름이 셀시우스의 이름이 섭이수사로 바뀌었습니다. 섭이수사. 자, 우리들의 이름을 보면 한자식으로 되어 있죠. 이 사람도 한자식으로 이름을 바꿨더니 섭이수사가 됐어요. 섭이수사. 자, 우리는 이름에서 제일 앞에 있는 글자들을 우리가 성씨라고 그러죠. 제 이름은 민혜승이기 때문에 제 성은 민씨입니다. 자, 그럼 이 셀시우스는 중국어 한자의 이름은 무슨 씨일까요? 셀시우스의 한자 이름. 이 사람은 섭씨겠죠. 그래서 섭씨가 만든 온도 단위다라고 해서 우리가 섭씨라고 읽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씨도 독일에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렌하이트. 이 사람이 중국으로 이름이 전해지면서 화륜해특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화륜해특.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화씨성을 가진 사람이 만든 온도 단위라고 해서 화씨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이 섭씨는 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화씨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국가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켈빈이라는 단위는 절대온도라고 해요. 절대온도.
절대 온도. 이건 어떻게 정해진 거냐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우리가 온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장 둔할 때는 어떻게 있는 상태일까요? 입자의 운동이 가장 둔할 때, 그건 입자가 정지해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입자가 정지해 있는 상태를 우리가 0도, 0켈빈이라고 정해가지고 온도를 이렇게 다 표현을 한 게 켈빈이라는 온도입니다. 과학에서는 이 켈빈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에도 여러 가지 단위가 있다. 교과서 정리하고 학습지 정리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주변의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는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데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할수록 온도가 높고 입자의 운동이 둔할수록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얼마나 활발한가. 그래서 그 단위로는 섭씨와 켈빈 등을 사용을 합니다. 자, 학습지에 똑같이 적어주면 되겠죠? 우리 주변의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는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데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할수록 물체의 온도가 높다. 그리고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둔할수록 물체의 온도가 낮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고요. 온도의 단위로는 도씨라고 쓰고 섭씨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도F라고 쓰고 화씨도 있고요. 다음에 K라고 쓰는 켈빈이라는 단위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온도라는 개념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열의 이동 방법, 열의 전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